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세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어떤 건가요? 네, 발굴을 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라.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만에 지난 4일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까지 대부분 수요 억제, 대출 규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8.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과 이후 반응까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번 이 8.4 부동산 대책은 어디에 그렇다면 가장 역점을 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발굴 가능한 신규 택지를 가능한 모두 다시 점검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동안 막혀 있었던 재건축 문제를 규제 완화와 함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을 더한 것이 특징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일반 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 분양과 장단기 임대가 최대한 운용되도록 고려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 규모부터 다른데 일단 보면 서울 수도권에 13만 2천 개 플러스 알파의 집을 짓겠다 이게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거나 군부지를 활용해서 정부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공급이 가능한 주택 규모가 모두 3만 3천 가구라는 설명입니다. 네. 서울 노원에 있는 태릉 골프장이 1만 가구로 가장 큰 규모이고 정부 과천청사 일대는 4천 가구, 서울 마포의 서부 면허시험장 자리는 3,500가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자리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도 신규 택지로 개발됩니다. 서울 서초의 조달청 자리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또 과천 정부청사 일대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강남구의 LH 서울지역본부 자리와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또 강서구 마곡의 SH 부지 등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17곳은 약 1만 가구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이번 대책의 그 핵심 아이디어로 꼽히는 게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 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공공 재건축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 방식을 말합니다. 네. 이 재건축, 재개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주택은 서울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죠. 이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3종 일반 주거시설인데 서울시는 재개발 조건으로 지금까지의 용적률은 최대 250%까지 네. 도시 미관 보호 명목으로 최고 층수는 35층까지 제한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또 최대 50층까지 고층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고밀도 재개발로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만큼 기부채납 비율만큼 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고 또 기대 수익은 낮아지게 돼서 기존의 민간주택 조합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당장 그 민간의 협조를 끌어내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어떤가요? 좀 떨떠름할 것 같은데요. 네, 대책 발표 후에 이 서울 과천 재건축 조합들이 잇따라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재건축의 대장격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정돈 재건축 사업위원장은 늘어난 물량의 최대 70%를 정부가 환수하고 늘어난 가구의 건축비나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사업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재 건축에 대해 참여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른 지역들도 상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계획대로 만약 진행이 된다면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이런 물량들의 대부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신혼부부랑 청년층한테 먼저 공급이 된다는 내용이군요. 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신규 대책의 늘어난 물량의 대다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즉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 방식은 구입의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20년, 30년 장기간에 걸쳐서 분납하는 방식입니다. 적은 돈으로 일단 집을 살 수 있고 향후에 저축하듯이 비용을 나눠내기 때문에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적은 30대 또 40대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집값을 잡겠다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서울의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공급 대책이 또 다른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규제 대책과는 달리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일단 예정된 부지 인근의 땅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도 제시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거래 시점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살펴보고 또 집값을 담합했는지 아니면 부정으로 청약했는지 등을 단속하는 것들이 강화됩니다. 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사들일 경우에는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좀 유심히 살펴보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의 물량이 예정돼 있는 만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또 주택별로 공급 계획에 맞춰서 청약 계획을 세워둘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는 청약이 가장 유리한 만큼 본인의 과점을 관리하면서 일정을 꼼꼼히 챙겨보면 기다려볼 만하다는 건데요. 이 사전 청약은 본 청약의 1, 2년 전에 일부 물량에 한해서 진행되고 당장 내년은 3만 가구, 그 다음에는 또 3만 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들이 많이 바뀐 만큼 이 부분이 본인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좀 쉽지 않네요. 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불인이라는 용어를 골라봤습니다. 불인이요. 네, 네. 부동산이라는 용어와 어린이라는 합성어인데요. 이 부동산 투자 공부에 있어서 초보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최근에는 부모 세대보다 일찍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는 2030 세대들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이들은 각종 부동산 개발 호재에 반응하고 또 데이트를 할 때도 직접 현장에 가보는 임장을 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주요 수요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유튜브를 봐도 이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더라고요. 네, 정부의 정책이 쏟아지고 또 주택시장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유튜브뿐 아니라 서점가에서도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과 또 부동산 재테크 전략과 관련한 서적들의 판매가 매우 높습니다. 네. 한 온라인 서점의 올 상반기 부동산 관련 도서 판매량은 지난해에 대비해서 76.4%나 치솟았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향한 꿈을 꾸고 또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좋지만 집은 사고 파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고 거주하기 위한 곳이라는 점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 이 앞선 정책이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잡기에 중점을 뒀다면 8.4 대책은 공급이 주 요점인데요. 속도를 높이면서도 신뢰까지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